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단의 한 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총회에 앞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 네. 먼저 이번 주에 예장 대신총회가 정기총회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대신총회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단 명칭을 바꾼다는 논란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결국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11일에 개회한 예장 대신총회에서는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하자 이 안건이 올라와 있어서 개회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 총회 셋째 날 진통 끝에 예장 대신이라는 교단 명칭을 총회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들은 이 문제를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에 일임했는데요. 자문단은 구 백석과 대신의 통합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교단 명칭을 그대로 예장 대신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예장 대신 수호 측이 교단 통합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인데요. 여기서 패소할 경우에는 즉각 임시총회를 열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심각한 상황은 잘 넘긴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어떤 안건들이 처리됐을까요? 예장 대신은 한국교회연합과 교단장들이 같이 통합해 출범시킨 한국기독교연합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예장 대신의 경우에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정부의 시행 의지가 강한 만큼 다음 달 16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도 요가에 대해서도 이단 연구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100세 시대를 내세운 목회자 정년 연장안은 기각돼서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시작할 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대신총회에서는 총회 막바지가 돼서야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에 취임한 유충국 목사는 교단이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연금 제도의 시행에 큰 의지를 보였습니다. 총회 주일헌금을 지금 걷고 있는데 그 주일헌금의 50% 이상을 금년에는 그리고 제가 총회장에게 교단에서 주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 총회연금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단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교단을 내부로 묶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주요 장로 교단들이 거의 다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순규 기자, 네. 각 교단 총회 일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예장 통합총회와 예장 합동총회가 월요일이죠. 18일부터 양재 온누리교회와 전북 익산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각각 총회를 개회합니다. 예.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18일 평창 하나리조트에서 총회를 시작하고요. 화요일 19일이죠. 이날부터는 기장총회와 합신, 고신총회가 총회를 개회합니다. 예. 기장총회와 합신총회는 경주에서, 고신은 천안 고신대회에서 개회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여러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안건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연합을 외치며 창립한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과 관련해서 각 교단 총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단체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한기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열리는 총회에서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별탈 없이 총회에서 총대들의 허락을 받는다면 한기연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기연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예장 고신 역시 한기연의 통합 방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각 교단 총회에서 한기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또 예장합동총회가 주도한 기장총회 임보라 목사의 이단 규정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해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임보라 목사를 결국 이단으로 규정했는데요. 예. 이 결정에 대해서 임보라 목사가 속한 기장총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장총회는 이미 교단 목회자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교단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교단 신학교가 시끌시끌한 교단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질까요? 천수연 기자. 총신대는 그간에도 소속 교단이 예장 합동총회와 이사회 간에 이사 파송을 놓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예. 이번 총회에서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건데요. 이원화돼 있는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구조의 통합안,
또 파송이사들에게 총회 결의를 순종하게끔 하는 서약을 받자는 안, 또 현재 교수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현 김영우 총장 퇴진안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신대는 최근 이사회가 연규홍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인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에 대한 부담을 모두가 안고 있는 만큼 총대들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밖에 교단별 주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장 통합총회에서는 이번에 총회 기구 개혁이 전반적으로 다뤄집니다.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이 총회 기구 개혁의 초안을 잡았는데요. 예. 방향은 총회 본부를 축소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하. 현행 사업부서를 5처 체제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 구조조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2020년부터 완전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회장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요. 임기는 1년 그대로 하되 총회에 상근하도록 하자는 안을 총대들에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개혁 이슈가 바로 재판국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도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총회 재판국이 권위도 신뢰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총회 재판국을 폐지해달라, 재심 재판국을 폐지해달라 이런 안건이 노회에서 다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구개혁특위는 재판국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심 재판국은 우선 폐지한다는 방침이고요. 재판국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하고 4일 동안 직무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재판 중인 노회의 재판국원은 사임하도록 했고요. 재임 중에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쌍방 모두 면직하고 교회법에 불복해서 사회법으로 갈 경우에도 면직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 밖에 여성총대 할당제가 기장총회와 감리교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장 통합에서도 좀 논의가 됩니다. 총대 20명 이상 노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을 파송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이번 통합총회의 전체 총대가 1,500명이고 그중에 여성 총대가 17명인데요. 이 안이 통과되면 37명으로 한 20명 정도 늘어납니다. 법제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합총회에서는 한국기독공보 사장 인준 절차가 진행됩니다.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독공보 이사회가 4년 임기를 마치는 천영호 사장에게 1억 원의 퇴직 공로금을 주기로 했고 새 사장으로 선출된 안홍철 전 총무국장에게는 4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2,200여만 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위법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사장 인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순규 기자, 네. 그 밖에 또 중요한 소식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안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예장 합동총회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총회가 코앞인데 부총회장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요? 예장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남부산노회가 부총회장에 출마한 이승희 목사의 후보 자격을 확인해달라고 제출한 문서를 17일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개회 하루 전입니다. 아하. 또 총회에 참석한 총회 대의원 명단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총회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네요. 예장합동총회는 또 교단 살림을 이끌 총무선거도 진행하는데요. 올해 예장합동총회 총무선거에는 모두 6명이 출마해 역대 최다 후보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다음 총무가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수년째 교단 현안인 납골당 문제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응급재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납골당 매각 등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이번 총회 전까지 전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촉구하는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안건인데요. 성윤리 규범 채택 헌의의 건도 함께 올라와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 목회자의 성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단이 나서서 이런 법규를 정한다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예장고 신총회는 이런 헌의안이 눈길을 끕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총회장이 감사장 또는 격려장을 수여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총회장이 감사장이나 격려장을 준다고 부부들이
출산을 많이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하,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교세 통계가 일부 공개가 됐죠? 네. 근데 교인 감소세 어떻게 그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 교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하. 예장 통합총회의 교인 수는 2015년 278만 9천여 명에서 2016년 273만여 명으로 5만 8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2.09% 줄어든 건데요.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2010년 285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난해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경우 24만 109명의 교인이 기장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기장 역시 지난해보다 2만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아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장교단 역시 계속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예장 고신총회의 교인 수는 61만 5,230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교단도 있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뭐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교단 총회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천수연, 이승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2년마다 한숨 쉬게 만드는 전세비 인상, 치솟는 가계 임대료.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란 말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대천덕 신부라고 불리는 푸른눈의 선교사, 고토레 신부는 50여 년 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워 기도와 노동의 수도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대천덕 신부의 예수원은 조영기 목사가 자신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영성운동의 샘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영성운동에 힘써온 대천덕 신부가 또 하나 힘을 쏟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정의 운동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한국 헨리조지협회를 만들어 노동의 대가가 아닌 토지 불로소득은 성경에 어긋난다며 토지 공유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성경적 토지정의 모임이라는 단체로 발전해 땅값 상승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부동산 불로소득 반대 운동의 이념적 배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나 회자되던 헨리 조지란 이름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 등장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헨리 조지를 인용해 토지정의 실현을 주창한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나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지 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어 소박한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토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토지 자체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성경적 토지정의 모임의 주장입니다. 굳이 이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토지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선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청소년의 꿈이 되는 사회, 결코 건강한 사회도 성경적인 사회도 아닙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현장, 오늘은 제52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전시회를 이사라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주제로 제52회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기독교 미술을 돌아보는 의미로 개최한 이번 정기전에는 국내의 유수 기독교 작가 97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질그릇 같은 나약한 그런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슴속 정신 속에는 말씀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그 강도가 이 작품 속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최 측은 지난 1987년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의 제30회 수상자로 오정자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오정자 작가는 지난 1960년대 대비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수묵담치로 표현해 두각을 나타내는 등 기독교 미술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입체적인 것으로 또 바람 소리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물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5회 청년작가상은 김시연 작가와 신동선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전시회에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들이 작업한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공예, 서예 등 7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